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몸이 쉽게 낫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을 아시는 분을 오늘 멘토로 모셨습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의 멘토 무대 위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속되어 있는 한국명상총협회, 이곳이 어떤 곳이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는 한국 고유의 불교 기반인 참선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 명상, 그리고 서구에서부터 역수입되어 들어온 마인드풀니스, MBSR, 대중화 기법을 총동원한 통섭 명상을 기반으로 K-팝, K-방역에 이은 K-메디테이션으로 한국의 정신 문화를 세계에 다시 알리고자 하는 한류 2.0을 표방하고 있는 정신문화 단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명상총협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작년서부터 시작된 작업입니다. 법인 설립에서부터 여러 훌륭하신 스승님들을 모시는 섭외 작업, 그리고 행사 기획, 보급 이런 업무들을 총괄해서 기획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의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대기업에 취직을 하셨다가 바로 또 퇴사를 하고요. 또 유학을 가서 국제 변호사가 되신 후에는 또 그룹 임원으로 30년간 근무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한국명상총협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명상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예전에는 우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연히 저를 이 길로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인과 연의 조건에 따라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그 흐름의 연속으로 제 미래가 결정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따라서 오다 보니 지금 명상이라는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그간 사회에 빚진 게 너무 많다는 부끄러운 생각에 되돌려 줄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모시는 각산 스님께서 재작년 말에 제게 이 일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인연의 메시지를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명상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그 철없는 시절에 열정만 가지고 못난 생각 참 많이 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그 불행을 스스로 많이 자초를 했습니다. 결국은 상대적인 부고 상대적인 자리에 불과한 것인데 너무 절대적으로 내가 1등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쫓기다가 보니 제가 몸도 마음도 피폐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돌아보면서 나를 밟고 올라간 저 사람들은 과연 나보다 어떤 부분이 나았길래 나를 밟고 올라갔을까라는 부분을 놓고 보니 두둑한 배짱, 느긋함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악물고 가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뒤로 물러 앉아서 다시 돌아보고 나를 관찰하는 그 명상으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상을 시작하신 건데 그렇게 명상을 하기 전과 하기 후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제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주위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이
불교학교니까, 저는 동국대니까 죄송한 근처도 못 가지만 부처님 얼굴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참 맑고 평안하게 느껴진다. 그게 명상이 준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명상을 알리려고 또 대중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겠죠. 네, 이 좋은 걸 저만 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또 명상을 하면서 느낀 매력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오늘 강의 어떤 내용을 해주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명상은 다시 서구로 날아가서 세상 제가 어릴 때 봤던 것처럼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서부로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저렇게 바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명상을 하게 되었을까? 그들에게 명상이란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늘 강연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새로운 일상 정신도 피폐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물을 대할 때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이게 뭐지?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통해서 통찰, 깨달음, 지혜의 눈, 해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깨닫고 가장 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IT 산업을 끌고 가는 리더들에서 제가 찾아본 명상의 모습, 명상이 그들에게 어떤 밸류를 줬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 드림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바쁘게 내밀다가 그러다가 세상이 병들었어요. 계속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을 두고 우리는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일상 정신도 피폐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봇과 기계와 AI에 뺏긴 인간의 역할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앞으로 4회 동안 나눌 이 얘기는 뉴노멀 시대 명상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 SNS, 요즘은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든 부분들이 미국이라는 무대에서 실리콘밸리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 IT 산업을 끌고 가는 리더들에서 제가 찾아본 명상의 모습, 명상이 그들에게 어떤 밸류를 줬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 드림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두 사진이 있습니다. 자, 왼쪽 꼬마가 혼자 앉아 있고 오른쪽 앉아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모습입니까? 뭘 하는 모습입니까? 명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뭔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네. 왼쪽 꼬마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모습하고 오른쪽 애들의 모습에서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으십니까? 네. 밝죠? 네. 왼쪽. 밝죠? 환하죠? 네. 오른쪽. 자세에서부터 어깨도 꾸꾸러지고 마지못해 끌려온 마냥 그렇습니다. 그죠? 네.
정확하게 보신 그대로입니다. 왼 두 장면 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왼쪽은 제대로 앉아 있죠. 예, 신발도 벗고 그죠? 예, 신발도 벗고 뭐 평좌 자세 정도로 평안한 모습, 허리도 세우고. 오른쪽 보면 어깨도 쭉 처지고 신발도 신고 있고 고개도 돌아가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자, 마음입니다. 명상은 결국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어느 모습이 좋아 보이세요? 물으면 다 왼쪽 하실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명상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렛대 이론을 많이 소개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태산도 옮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가짐새를 논어옥야편에서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한다면 세상의 모든 일들도 능히 해낼 수 있다. 이게 명상이 주는 제일 큰 효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어느 XX가 아파트 복도에다가 이런 썩을 박스들을 인상부터 찌푸려지죠. 네.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자, 다음 장면. 뭐죠? 살까마. 살까마 보시고 찌푸려지세요? 아니죠. 아무리 무거워도 기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요즘 이 트롯 시대죠. 뭐 진성 뭐 가수의 보릿고개 뭐 얘기들 들으면 저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어머니가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쌀가마니를 마련한 그 뿌듯함, 그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많은 마음을 다룬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음밭을 가꾼다, 마음이 곧 부처다, 초심, 처음 마음을 잃지 마라. 모든 게 마음입니다. 어떤 사물을 대했을 때 부정적이고 찌푸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기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한 번만 생각해보고 이게 뭐지? 박스구나. 내가 차게차게 잘 채우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빨리 지나갈 수 있겠지. 수레도 보이네. 깔끔하고 금방 치워져요. 누가가 아니고 내가. 예, 내가 치우면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지나가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임한다면 어떨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물을 대할 때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통해서 통찰, 깨달음, 지혜의 눈, 해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거기에 답이 있노니 그로 인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견성성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명상이 주는 처음과 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대상을 보면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깨달음의 지혜로 그 다음에 행동을 나간다면 정말 많은 일을 보람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 회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는 미국에서도 잘 나간다는 돈 많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돈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겠죠. 네, 그 옆 얼마 전에 작고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엄청나게 많겠죠. 네. 여기는 이제 젊은 친구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라는 친구입니다. 예. 자, 여기 보이는 또 까까머리 등장인물은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활용하는 트위트의 이 창업자죠. 잭 도시라는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 나간다. IT 업계의 리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보면 어때요? 빌 게이츠를 빼고는 전부 뭐야? 머리를 밀었다. 옷도 티셔츠다. 심플하다. 세상사 복잡하게 시간 쓰고 싶지 않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바쁜데 명상은 왜 할까? 분명히 명상이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명상에 머리 감고 옷 갈아입는 거 귀찮아서 그 시간 아끼면서 명상은 한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IT 리더들에서 찾아본 단순한 생활,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가는 창조와 혁신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올까 하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가 그 4명 사진 중에서는 제일 초보 명상가예요. 예, 이 사람은 하루에 한 10분 정도 명상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나와 있지만 꾸준히 한다는 거. 처음에 빌 게이츠가 명상을 대할 때 이거 무슨 미신 이상한 집단들 아냐라는 좀 거리를 두고 시작을 접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몸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엄청난 시간을 몸 만들기를 합니다. 꾸준히 돈 내고. 그런데 왜 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운동은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부분이 빌 게이츠가 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마음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봅니다. 자, 명상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부분들은 이라는 부분에서 들어가서 보면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관찰하는 훈련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걸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나의 생각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그죠? 아름다운 것은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것은 비켜서서 엄미하기라는 부분,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는, 그게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빌 게이츠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는 도회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인도 예전에는 인도 요가 쪽에서 명상 보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명상 센터들을 통해서 꾸준히 운동도 하고 마음 운동도 하고 매일 꾸준히 젊은 날 사진을 보면 그 히피족 같은 긴 머리 속에서도 바닥에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사진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을 뚜렷이 보시면 스티브 잡스가 명상에 대해서 남긴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내면 관찰이라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의 세계를 관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 통찰력, 그 깨달음의 지혜로 세상을 보니 훨씬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그 지혜, 해안을 명상을 통해서 얻게 됐다고 하고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육체적인 암으로 56세에 작고를 하게 되지만 뇌과학자들이 뇌 촬영을 한 결과 나이는 놀랍게도 27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뇌를 역행시킨다, 오히려 젊어지게 만든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을 정도로 스티브 잡스가 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떠나서 명상계에 미친 영향 또한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정말로 소개드리고 싶은 분은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트위트의 파운더인 잭 도시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다음 뭐야, 세상이 좀 귀찮아져가는 잘 안 꾸미게 되죠. 이렇게 깔끔하게 꾸미는 모습에서
그냥 덥수룩하게 써야 될 시간이 너무 많으니, 네, 아예 깎아버려요. 네, 아예 깎아버려. 네, 20대, 30대, 40대의 모습으로 지내옵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의록, 이 사람의 그 의록에 가서 보면 이래, Start now, start here, start simple. 명상을 할 때 우리는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지 말고 나중에는 없다. 지금 저기 가서가 아니고 여기서 그냥 앉아서 시작하라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즐기는 의록으로 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친구입니다. 예, 40대 후반이지만 오히려 명상계의 그 도의 수준으로는 그 누구보다 고수의 영역에 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스스로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통해서 보면 이래요. 빌리오네어 그래도 예전에 돈 좀 있으면 밀리오네어 그랬잖아요. 백만장자. 근데 요즘은 뭐 백만장자는 뭐 돈도 아니랍니다. 돈이 어떻게 됐는지 뭐 강남의 아파트들 뭐 밀리언 뭐 안 가는 아파트 하나도 없겠죠, 그죠? 예, 빌리오네어. 조단위 우리 돈으로 조단위 부자들입니다. 예, 이런 조단위 부자가 자기 생일날 한 일이라고는 트위터에 남긴 게 나는 내 생일을 맞아서 열흘 동안 미얀마에 무건 수행을 갔다. 예, 무건 수행을 갔다. 제가 미얀마 있어봐서 아는데 정말 고역입니다. 먹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빌리오네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생일 엄청난 파티를 다 버리고 미얀마로 가서 열흘 동안 용맹정진을 합니다. 무건 수행을 합니다. 예. 나오면서 이래. 자, 얕은 명상의 단계를 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인드풀니스, MBSR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만 명상의 수준 깊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표현을 대놓고 합니다. 위파사나란 이렇게 들어가요. 예, 저 사람들에 있어서 위파사나란 용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 명상이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위파사나를 통해서 불교를 받고 위파사나를 통해서 명상을 봤으니 그래서 위파사나란을 설명을 하면서 위파사나는 불교 명상은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 사성제, 고진멸도, 고통을 끊기 위한 수행의 방법으로 용맹정진 과학적인 수행법 그것이 위파사나 명상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명상이란 어디서 왔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MBSR 하시는 마인드풀니스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불교에서 입문해서 수혜를 받아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이 좋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종교라는 색채를 빼고 갈게. 그게 마인드풀니스. 얇게 쉽게 접근할게. 그게 마인드풀니스. 좀 더 들어가서 본 사람들은 결국 부처님이 하셨던 아나바나사티, 호흡 명상 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가라는 부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고통을 멸하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방법이 위파사나 명상 수행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다음 부분에서도 읽으면 읽을수록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까지는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잭 도르시는 우리나라에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문으로 구글링 한다든지 해외 쪽 이 기사들이나 논문들을 뒤지면 잭 도시에 대한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불교 명상하는 사람 저는 잭 도시 꼽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 사람의 생활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독한 사람입니다. 정말 용맹정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하루를 소개하자면 이러합니다. 하루에 명상 2번 한다. 아침에 5시 정도면 기상을 해서 예, 명상하고 콜드 샤워, 찬물에 예전에 우리 보면 폭포수 밑에서 목욕 재개하고 모습 나오죠. 예, 콜드 샤워를 하고 예,
뭐 돈이 없어서 걸어가겠습니까? 헬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1시간 15분 편도 거리를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예. 걸어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식사만 합니다. 예, 남방에 가면 하루에 한 끼 식사합니다. 그죠? 예, 오전에 식사하고 저녁은 안 먹습니다. 불식입니다. 예, 하고 주말 가면 또 금식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또 금식입니다. 예, 그러고는 자기 전에 노트를 합니다. 물론 이 친구의 노트는 요즘 젊은 친구니까 IT 업계에 있으니까 앱을 통해서 노트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일 해야 될 일은 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3회 정도 가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기 주변을 잘 정돈하면 할수록 머리가 맑아진다.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귀찮아진다. 짜증이 난다 하잖아요. 예, 금식의 효과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서 움직일까? 이런 친구들이 하루가 길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 하루가 길잖아요. 예,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얻는 10가지 건강 팁이라는 기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잭 도시가 실천하고 있는 생활 습관하고 비슷해요. 우리 절에 가서 먹는 건강식, 채식, 자기가 죽인 놈은 먹지 않는다는 그 살생은 금하고 채식 위주의 건강법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을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아침을 잘 먹지만 소화하기 편한 거 주로 뭡니까? 절에서 가면 밥도 쌀 먹고 그죠? 네, 나물이나 채소도 쌀 먹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삶은 불가의 음식들 소개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포만감은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부분. 아침에 일어나야 일찍 일어난다는 부분.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생각보다도 미국인은 서양인은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요. 부처님은 육체적인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별로 생각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굉장히 체력 연마를 많이 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은 왕족이었잖아요. 네, 왕족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귀족이나 왕족들은 어려서부터 엄청난 무예 훈련을 합니다. 체력 단련을 기본적으로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나바나사티 호흡 명상을 통해서 제대로 수행법을 득하기 이전에 인도에서 핫했던 게 뭡니까? 요가, 고행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몸에 대한 단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너무 편하고 쉬운 것만이 답이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니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그 기초의 형성은 건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건강 잡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부분. 저는 명상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할 때마다 명상하고 참선 또는 불교의 명상하고 뭐가 다르죠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묻습니다. 되묻습니다. 여러분은 명상이라는 모습을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이미지를 그리십니까? 라고 물어요. 어떤 이미지 그리시죠? 화면 속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모습 아니에요? 네. 네. 그죠? 보리수 아래에 좌선하고 편안한 상태로 들어간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구현해서 어떻게 앉아라, 어떻게 호흡하라, 어쩌고 저쩌고 붙인 겁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이란 부처님의 수행법을 현대에서 재구성해서 재해석한 거에 불과한 것이지 그 원류는 부처님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이 친구 또한 요즘 핫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석학이죠. 지구상 현재 실존하는 인물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넘버원 천재, 넘버원 미래학자, 원래는 역사학자죠. 네, 역사학자입니다. 이 친구가 명상에 입문하게 된 배경이 옥스포드에서
중세 전쟁사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이쪽도 이제 그 미얀마 명상센터를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접하고 난 다음에 명상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명상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이런 대단한 역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얻은 부분은 가공과 사실을 분간할 줄 아는 능력을, 해안을, 지혜의 눈을 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서 이 역사라는 부분에서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가공인지 라는 부분을 제대로 보고 그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봤다. 그게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다. 라는,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저처럼 불교 명상에 빚졌다 아니었다면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역작을 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마지막 21가지 챕터 제목이 메디테이션, 명상입니다. 21가지 제안 중에 가장 중요한이 맨 마지막으로 남겨놓았겠죠. 그게 메디테이션. 이런 천재들이 미래를 꿰뚫는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빚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명상이다. 그 중에서도 위파사나, 불교 명상이다라고.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양반은 그 세일즈포스라는 또 미국에서 잘 나가는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그 영업 쪽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빌리어네어 기업이고 또 빌리어네어인 마크 베니로프라는 창업자예요. 예, 덩치가 큽니다. 자, 저 양반의 손바닥에 제가 일부러 초심이라는 금괴를 올려놨어요. 예, 금괴를 제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예. 저 친구의 경영 철학이 초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러니까 선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절 같은 선센터가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실제 이 친구가 돈을 쓸 때 스님들을 집에다가 초대해다가 보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일즈포스의 전 세계 모든 사옥들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명상실이 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시계도 던져버리고 편안하게 들어와서 번뇌망상으로부터 멈춤을 통해서 휴식을 구하고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조하는 게 경영 철학 초심,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임했던 그 마음, 그 자세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초심이 왜 중요한가? 초심 또한 저 친구 대놓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선불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 뭐 일본에서 배웠으니까 젠이라고 그러겠죠. 예, 젠 불교에서 초심을 소개를 하면서 영문으로 비기너스 마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왜 초심이 이 사람들한테 많은 걸 줬고 왜 초심이 명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제 해석을 이렇게 봅니다. 영어로 제가 A로만 풀었어요. 자, 첫 번째, 초심은 에이리언이란 이방인, 낯섦, 외국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싼 돈 주고 해외 여행을 가는 거는 뭐예요? 호기심 때문에잖아요. 그죠?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일단은 우리는 관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발이, 옷이, 뭐 화장품이, 머리 스타일이, 관찰을 하려고 하는, 좀 물러앉아서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보려는 자세로 마음을 내리앉힙니다. 네. 그게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주요한 첫 번째 단추가 에이리언, 조금은 경외감을 갖고 알라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들여다본다. 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뭘로 합니까? 관찰을 하죠. attention, attention이라는 부분으로 갑니다. attention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저거구나 하고 aware라는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몸이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또는
안 가르쳐 줬는데도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DNA에 저장된 거. 우리 엄마가 이런 꼭 지 애비 닮아갖고 꼭 지 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들. 희한하게도 그 업식이라는 부분이 DNA에 놀랍게 저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업식이면 다행인데 나쁜 업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DNA 구조를 다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몸이 기억하는 건강한 습관 형성. 그래서 저는 accustome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4A를 통해서 우리는 명상을 점점 빠져들게 되고 명상을 통해서 새로운 나의 미래를 설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 노랑머리 아저씨들이 저 바쁜 사람들이 초심이란 말에서 초심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지? 뭐 뻔한 얘기 아닌가? 근데 씹어놓고 보면 그렇게 엄한 뜻이 들어있으므로 그를 통해서 명상을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자,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려서 여러분들 이제 뭐 별로 안 와다 하실 거예요. 자, 다음에 보이는 친구 아마존 뭐 또 뭐 핫한 뭐 그 링크드인 다들 명상을 생활로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니까 에어리언 얘기했었죠. 60년대 핫했던 이 팝, 이 밴드들 중에 비틀즈라는 밴드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마약, 술에 빠져서 제대로 창작 활동을 못할 때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구했던 게 명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67년에 들어가서 인도에서 명상을 접하면서 67년 한 해만 총 49개의 대작을 만들어내는 마약이나 술보다도 훨씬 창조적인 에너지 제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 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예가로 가서 마돈나라든지 저기 폴 맥카트니도 그 비틀즈 멤버들이죠. 다 요즘 뭐 TV 쇼 가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엄청난 또 쇼 호스트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죠? 네, 뭐 저런 친구를 옆에 보이는 캐티 페리 같은 빌보드 넘버 원을 10곡 이상씩 만들어낸 공중에서 떠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하는 저런 셀럽들도 명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명상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미 20년, 70년대에서부터 미국에서 타임이나 뉴스윅들을 통해서 명상은 과학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고 지나는 사이에 어느덧 세상은 명상 인구가 2억에서 5억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인구의 14%가 미국 성인 인구의 14%가 명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의 52%가 명상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명상은 우리의 생활 일부로 들어와 있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학교에서 이미 91개 이상 학교에서 2012년 기준으로 명상 수업을 도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학문적인 성과도 대단하죠. 1년에 2015년 기준으로 1년에 연구 논문만 1000편 이상이 나오고 있고 기사는 뭐 3만 건 뭐 이런 숫자 뭐 세기도 힘든 숫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상업적인 명상 앱만 해도 2000개가 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시장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시장이 그렇다는 이유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묻는 분들이 많아요. 명상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자에 앉은 모습에서 자, 등이 있는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허리를 등에 대지 마시고 엉덩이를 이 자리 가운데 정도에 앉으십시오. 지금. 자, 허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리는 꼬우거나 발바닥을 들지 마시고 발바닥은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보폭은 어깨 넓이 정도로
편안하게 놓으십니다. 자, 혹시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팔걸이 있는 의자에 계신 분들은 팔을 팔걸이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팔걸이 없는 의자에 앉으시거나 팔걸이 있는 의자의 경우에는 팔걸이를 피해서 자연스럽게 몸을 긴장을 쭉 펴고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몸의 긴장을 뺍니다. 그리고 허리에 힘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허리는 고추 세우고 가슴을 내민다라는 기분으로 가슴을 앞으로 들이내밉니다. 자, 머리는 정수리가 천장을 향하도록 가만히 세우고 눈은 반 감으셔도 좋고 살짝 펴셔도 좋습니다. 눈에 힘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눈을 감은 자세를 유지를 하십니다.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게 자리를 한 상태에서 자, 호흡을 보십니다. 자, 자연 속에서 만들어낸 자연이 내게 준 이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다. 이 자연의 생동감이 내 몸속을 통해서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가를 느껴보십시오. 자, 내 몸속에 들어온 이 공기가 다시 내 몸을 돌아 자연으로 다시 나간다. 자, 자연에서 시작되어서 내 몸속으로 왔던 에너지가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 들면 드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단 쫓아가려고는 하지 마시고 망상이 들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이마시면서 붓 내쉬면서 붓 따를 반복을 하면서 세상의 번뇌망상 내려놓으시고 오직 호흡을 통해서 내 호흡이 자연의 공기가 어떻게 들어왔다가 어떻게 나가는가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명상하는 법까지 짧게 배워봤습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네. 또는 조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국에 딱 알맞는 강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